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식민 지배를 하던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에는 군대가 아닌 자본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배를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일본은 30여 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도로, 건물 등을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해당 국가의 자동차 판매 독점권과 관세 혜택을 받으며 서서히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장악해갔습니다. 그 결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차량의 대부분은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차량이었고, 전자제품들 역시 일본 전자회사들이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동남아시아 시장을 식탁 위에 만찬처럼 차려두고 변함없이 즐거운 식사를 즐기기 바랬던 일본에게 위협적인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등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산업 방면에서는 높은 첨단 기술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K-팝을 통한 한류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연령이 30세라는 젊은 국가들로 한류 열풍에 더 크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 더해 우리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경제 전략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일본의 텃밭을 서서히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산업 문화적으로 이미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기울어진 상태인데요. 먼저 산업적으로는 삼성, 현대, SK, 포스코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베트남의 엄청난 경제 성장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매출은 베트남 전체 GDP 260조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70조를 차지할 만큼 이미 베트남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베트남의 자동차와 전자제품 시장에서 일본이 판매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현대, 기아, 그리고 삼성과 LG가 자동차와 전자제품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한국 드라마, K-팝 등의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베트남의 학생들이 한국 연예인을 따라하고 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현지 언론의 인물 영향력 설문조사에서 베트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뽑히는 등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까지 베트남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세안 진출에서 베트남의 뒤를 이을 국가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GDP 또한 이미 1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나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일본과 무역 규모가 컸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먼저 한국에게 자국과의 교류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로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파란 양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 협정과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확대된 호의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고, 상호 교역의 증가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한국과 베트남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점차적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무역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한국이 앞으로도 산업적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진출한다면, 머지않아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때 일본산 자동차, 전자제품이 아닌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으로 꽉 찬 도로와 건물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에게 호의적인 동남아시아 국민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딜리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